자,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 서울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서울 1경주 1200m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마필의 경쟁이 되겠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적 편성이 좀 강한 편입니다. 좀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고, 또 앞선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즉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대거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의외의 변수도 좀 발생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3주 정도 부산 출장을 다녀왔죠. 문세영 기수가 다시 돌아왔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이제 내일 서울에서 대상 경주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서울 기수들은 다 정상적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신예마들의 한판 대결이다 보니까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는 좀 인기마 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들의 능력과 비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조금은 나아 보인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는데, 인기마들은 상당히 혼전입니다. 인기마 한 4-5마필이 상당히 혼전 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마필을 좀 과신하기는 어려운 경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경주 전개를 보면 1번마 베스트 전사, 그리고 5번마 글로벌 보배, 6번마 옥천 최강, 이 세 마필이 좀 앞선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9번마 미러클 도터가 과연 초반에 강승부를 할 것이냐, 이게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9번마 미러클 도터가 초반에 강하게 선행 승부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 거리적인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앞선에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점 좀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만약에 9번마 미러클 도터가 초반 강하게 밀고 나와서 앞선을 장악하는, 즉 휘감고 나오는 전개가 된다면 안쪽의 선행마들이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9번마 미러클 도터 김태희 기수를 낙마시켰던 마필이죠. 그리고 낙마 이후에 한 2개월 정도 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1번 게이트의 이점으로 초반에 좀 앞선에 붙인 후에 마지막까지 버텨내면서 이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좀 갖고는 있는데, 글쎄요, 뭐 강하게 순발력이 있다, 좀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끈끈하게 뛰는, 좀 끈기는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결국 최고 인기마가 될 1번마 베스트 전사가 임기원 기수 기승으로 직전 경주처럼 좀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마필이 지금 4번을 나와서 준우승 1번을 거뒀는데 점점 마필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죠.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세를 타고 있다라는 건 마필한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데, 저는 조교 모습에서, 물론 조교 모습은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다만 이 마지막 조교 씨의 고개가 좀 앞으로 떨어진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마필들은 글쎄요, 실전에서 크게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이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제 마필도 아주 당당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장래 발전 기대치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죠. 다만 이 마필이 앞선 승부에서 과연 이제 그 순발력 좋은 다른 마필과 경합을 벌여야 되는데, 그 경합 사항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6번 게이트에 있는 박태종 기수 옥천 최강,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뭐 어찌됐든 무조건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전에 이용호 기수가 타고 앞선 진출 전개를 했지만 마지막에 끝걸음이 조금 무뎌지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박태종 기수가 힘 한 배를 하면서 탈 것으로 보이고요. 약간 인기마 중에서는 조금 능력상으로 좀 떨어져 보이는 게 이 5번마 글로벌 보여입니다. 이번 필은 계속해서 순위권, 그러니까 착수권 안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마지막 한 발이 좀 모자른, 그러니까 좀 근성이 좀 부족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번 경주에서 막 조교 모습만 놓고 본다면 저는 솔직히 5번마 글로벌 보배가 조교 모습으로는 가장 좋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네 사두의 마필이 인기마들인데 이 마필들의 기본적인 습성이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치열하게 선행 경합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말이 어떤 거냐? 물론 뭐 7번마 인디팝이라든가 또는 뭐 8번마 최고 포인트, 11번마 새벽 밴드 뭐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뭐 역시 어쩔 수 없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2번마 최고 블랙. 자, 이 마필이 주행 심사에서 좀 늦발을 했습니다. 스타트 능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끝걸음은 좀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게이트의 이점도 있겠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초반에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주고 자리 잡기에 성공을 한다면 마지막 끝걸음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임력이 분명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앞선의 전개를 좀 역이용할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최고 블랙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 경주에 나오는 이 12마필들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조금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향후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그런 마필들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국선마 6군에서 좀 재미있는 편성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경마는 순위를 가리는 경주고 마번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인기마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1번마 베스트 전사, 2번마 최고 블랙, 5번마 글로벌 보배, 6번마 옥천 최강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압도적 인기를 차지할 1번마 베스트 전사에 대한 믿음은 조금은 과신은 좀 금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조교 상태 좋아 보이는 5번마 글로벌 보배나 또는 전개의 이점이 있는 2번마 최고 블랙 이런 마필들한테도 좀 눈길을 줄 만한 그런 편성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앞마리 경주입니다. 전체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가능성만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들, 그러니까 뭐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고 그래도 형구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좀 출전을 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제 3번마 왕평킹과 1번마 수아라대로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가고 뒤에서 쫓아올 수 있는 4번마 떠오르다가 마지막 추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마 오천복이 이제 혈통적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마필이 인기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배당을 좀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문제는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그렇게 선행력이 좀 막강한 그런 마필들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전개 자체가 일반적인 예상의 전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번마 스와라데로가 여기서는 순발력이 지금 가장 앞서 있습니다. 원래 이 마필은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요.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입니다. 작년 12월 달 경주에서 이제 그 뒤에서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빅비트에 의해서 2착을 차지했었죠. 그러면서 고배당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고배당을 터뜨린 말 그 다음 경주에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증명하듯이 인기권의 마필이었지만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직전 경주에서는 앞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좀 버티기는 했지만 이제 3착으로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번마 수아라데로가 이번 경주 좀 선행을 가지 않을까, 게이트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보는데,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 이 3번마 원평킨이 최근에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마필이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약간의 순발력을 좀 보였던 마필인데 한만식 기수나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는 스타트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박태종 기수가 이제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면서
용암보스에 이어서 이 1300m 동거리에서 2착을 차지했는데, 이제 이마필은 선행 습성으로 좀 바뀔 가망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도주마가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 박태종 기수가 이 3번마 원평 퀸을 가지고 초반에 강하게 부위를 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 원평 퀸에 의해서 이 앞선의 마필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소아라데로, 3번마 원평킨, 그리고 7번마 스마트별인데, 스마트별이 최근의 모습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지금 앞선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좀 만난 것으로 보이고, 1번마 소아라데로는 꼭 선행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맛필은 아닌데, 저는 조교 상태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보기 어렵다. 즉, 최저 배당을 형성할 1번마 소아라데로, 3번마 원평킨, 이 두 마필의 조합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고요. 외곽에서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 4번마 떠오르다. 이제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글쎄요, 쉽게 올라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 마필이 끝걸음은 좀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바닥에서 혼자 뛴 걸음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올라온 끝걸음, 파롱 타임은 솔직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경기에 좀 주목하는 말은 9번마 파워플랜입니다. 자, 이마필 지금 두 번을 나와서 두 번 다 바닥권이었습니다. 스타트가 안 됐어요. 거의 뭐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스타트를 끄는 마필인데, 마지막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지금 이 마필을 계속해서 박병현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 경주에 이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유승환 기수가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였죠. 그리고 이 유승환 기수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선행마를 잘 타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능력을 좀 보유한 기수란 얘기죠. 그러면 이 9번마 파워플랜을 가지고 초반에 기본적인 스타트만 만약에 끊어낼 수 있다면요, 마지막에 이 직선주로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저는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저는 약간의 배당도 좀 노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왜냐하면 앞선의 마필들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0번마 5천복은 일단 혈통적 기대치입니다. 매니피에 자말하는 거죠. 뭐 주행심사는 완전히 뭐 바닥권에서 받았는데, 그리고 주행심사 모습으로는 앞선에 붙일 수 있는 말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피라는 마필의 기본적 혈통 자체는 앞선에 붙이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다라는 거죠. 자, 이현정 기수가 저는 무조건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수가 살아나야지만 지금 몇몇 기수에 의해 치우쳐져 있는 서울 경마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수들의 능력이 좀 엇비슷하게 가줘야 마필들도 좀 논아서 탈 수 있고요. 그래야지 좀 더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외곽 게이트는 10번마 5천복이 이현정 기수가 좀 초반에 스타트를 좀 끊어낸다면 저는 재밌는 승부도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란 얘기죠.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배당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를 좀 보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전체적인 전개가요, 3번마 원평킨이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1번마 소아라데로와 7번마 스마트별이 선의권에서 호시탄탄 기회를 노릴 것이고, 10번마 5천복이 3, 4코너에서 과연 휘감고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직선주로 해서 9번마 파워플랜이 멋있게 취입을 하기를 좀 기대해보는 경주죠.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1번마 소아라데로, 3번마 원평퀸, 9번마 파워플랜, 10번마 5천복,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확률적으로는 3번마 원평퀸이 여기서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9번마 파워플랜이 유승환 기수의 스타트 능력으로 마지막 끝힘을 발휘해 보기를 기대해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1200m 국산마 6등급 경매마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능력의 우위가 좀 드러나죠. 인기마인 3번마 KM 포스트, 그리고 5번마 한강돌풍, 그리고 8번마 PNS 갬블까지 이 세 마필로 좀 압축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 세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말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런 마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능력보다는 전개로 이 세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말이 7번마 깡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선행을 나가려고 할 텐데, 저는 7번마 깡돌이가 평소에 보여준 모습이라면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 경주 대비 이제 3kg의 감량 이점을 안았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 깡돌이가 인기마였어요. 인기마였는데 아예 초반에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이용호 기수가요. 스타트가 안 되면서 그 당시에 일본 게이트에 있던 해피뉴마가 도주를 해버렸죠. 그래서 깡돌이가 힘 한 번 못 썼는데, 이 깡돌이라는 말 자체는요, 그렇게 순발력이 막 좋다 이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근성으로 3, 4코너에서 좀 선두권에 붙이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너지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좀 앞선에 붙이면 되지 않느냐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선행마가 없고 이번 경주에 7번마 깡돌이가 단독 선행을 갈 수도 있는 찬스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몸싸움에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도주를 한다면 버틸 수 있는데, 도주가 안 된다면, 그래서 경합 상황이 벌어진다면 마지막에 버티지를 못한다. 다만 장점은 이제 3kg의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입상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인데,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 제가 깡돌이가 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저는 전개 자체도 좀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깡돌이가 앞에 나가는 가운데 2번마 패밀리 캡틴이든가 외곽에 있는 8번마 PNS 갬블, 그리고 6번마 글로벌 캐슬,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앞선을 장악하고 나가고,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 3번마 KM 포스트나 5번마 한강 돌풍, 뭐 이런 마필들이 뒤에서 올라오는 그림, 뭐 이렇게 그려져야 맞죠. 맞는데, 저는 이번 경주를 좀 엉뚱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혁 기수가 기승한 최고 인기마저 3번마 KM 포스트,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마필이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스타트가 다 안 됐던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도 거의 스타트는 꼴찌로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혁 기수가 정말 멋있게 치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멋있게라는 게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임마들이 정말 능력으로 날라오는 그림을 보여줬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껍데기를 벗겼다,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한 승부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력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리고 직전에 한번 타봤다, 그런데 이번 경주 선행마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럼 KT의 이점도 있겠다, KM 포스트가 앞선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앞선으로 나가던 좀 마지막 끝걸음이 약했던 마필들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KM 포스트가 앞선으로 만약에 나가서 초반 3, 4코너에서 앞선을 장악해버리면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말이 뭐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5번마 한강 돌풍 정도가 올라올 수 있고, 외곽 게이트에는 8번마 PNS 갬블이 직전 경주에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근데 저도 이 세 마필의 인기마 구도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마필이 솔직히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만 다른 전개 자체를 다르게 보는데도 이 세 마필이 조금은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배팅을 그렇게 권하고 싶은 경주도 아니고요. 그냥 관전하는 정도의 경주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보는 마필 단박 노리고 들어가야 될
그런 경주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 3번마 KM 포스트, 5번마 한강돌풍, 8번마 PNS 갬블, 이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인데 배팅은 크게 권하지 않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1200m 국산마 5등급 경매마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앞선이 상당히 두터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바닥 추입을 하는 마필들이 올라오기에는 조금은 시간과 거리가 아쉬운 그런 마필이, 그런 편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2번마 대사리와 6번마 퀸 오브 베스트, 이 두 마필이 이제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3번마 대세만세, 4번마 멋진 기록, 5번마 다이아 파우켓, 7번마 초인스파크, 8번마 리마커블, 9번마 런던 스카이, 11번마 블레싱 로드까지 이런 마필들이 선입권이 아주 두텁고 치열해질 경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선행 경합을 할 2번마 대사리와 6번마 퀸 오브 베스트가 강하게 선행 경합을 하면서 만약에 능력이 좀 엇비슷한 마필이라면 이 두 마필의 전개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6번마 퀸 오브 베스트는 순발력은 상당히 좋아요. 특히 이번 경주, 이번 편성에서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6번마 퀸 오브 베스트가 가장 먼저 앞선을 장악할 수도 있는 마필인데 근성 부족이고 앞선 뒷심이 너무 약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게이트에 있는 2번마 대사리가 선행 경합을 한 이후에 앞선을 딱 차지를 해버리면 선의권이 두터운 경주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주성 선행마가 나가고 선의권이 엄청나게 두터워서 선의권의 마필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 경우에 앞선의 마필이 그냥 버틸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마 대사리의 전개가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대사리는 직전 경주 우승을 하고 이제 승군전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편성은 좀 강해진 편성이죠. 특히나 직전 경주 이 대사리가 우승을 할 때 준우승을 차지했던 8번마 터프 여제가 지난번 경주에서 아주 맥없이 무너졌죠.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는 말들 루나 실버나 인디팝 이런 마필들도 그렇게 강한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사리가 터프 여제를 이길 때 거의 대차로 이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리의 능력은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 편성이라면 좀 믿어야 된다. 다만 이용호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의 불안 요소는 안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라고 한다면 역시 4번마 멋진 기록이 될 겁니다. 직전 경주 이제 2착을 차지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앞선에도 쓰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3번마 멋진 기록, 이 마필이 앞선 전개를 하는 것보다는요,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그런 전개를 한다라고 그러면 조금은 더 걸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4번마 멋진 기록도 솔직히 순발력이 뒤지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만약에 이 다비드 기수가 2번마 대살이나 6번마 퀸 오브 베스트와 초반에 강하게 선행 경합을 만약에 해버린다. 그러면 앞선이 다몰락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비드의 좀 영리한 말머리가 좀 필요한 거고요. 좀 또 하나의 인기마가 될 3번마 대세만세는 이제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했죠. 근데 그 경주에 이 대세만세 그리고 8번 게이트에 나와 있는 리마커블,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마 와일드삭스까지 같이 뛰었던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 대세만세가 이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면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는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부담 중량도 3kg가 올라갔고요. 이번 경주는 전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엔 좀 선입권에 붙여서 갔었는데 이번 경주에선 이제 선입권 붙이기도 만만치는 않고 좀 포지션이 안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좀 불안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 제가 늘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8번마 리마커블.
저는 이 마필이 될 듯 하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군 이후에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직전 경주에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이 마필은 이제 이역기수가 계속 타던 마필인데 좀 앞선에 붙여야 됩니다. 붙여서 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좀 최근에는 이 근성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할까? 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좀 싸우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이 8번 마 리마커블이 저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나오는 어떤 마필에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 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외곽에서 추입이 가능한 12번 마 와일드삭스가 어떻게 보면 좀 전개에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선의 마필들을 다 보내놓고 마지막에 외곽에서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걸음걸이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번 경주가 좀 앞선이 상당히 두터울 경주고 단거리 경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선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에 제가 좀 확률은 좀 떨어지는데 좀 아쉽게 보는 마필이 이 5번 맛 다이아 파워캣입니다. 자, 이 마필이 작년 12월 달에 국산마 육군 경주에 우승을 하고 승군을 한 이후에 휴양을 했죠. 그리고 이제 3개월 만에 직전 3월 12일 날 출전을 했는데 경주 거리를 느닷없이 막 늘렸습니다. 1700m 경주 거리에 나와서 고전을 하고 말았거든요. 스타트도 안 됐고요. 이마필이 그 주행 심사 모습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마필도 좀 휴양을 하긴 했지만 좀 살아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아무래도 경주 거리가 부담이었습니다. 자, 근데 다시 1200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조교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 기본적인 능력은 좀 갖고 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어차피 기복마들의 경주기 때문에 5번마 다이아 파워캣이 이제 휴양 복귀전을 한번 치렀기 때문에 경주 감각을 좀 익혔다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에서 지금 안 될 걸음도 아니고요. 저는 이 마필이 앞선에 붙여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선에 붙여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2번마 대사리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면서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 2번 대사리와 4번 멋진기로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최저 배당이 될 가망이 높습니다. 높기는 한데 저는 솔직히 전개나 장래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 이 8번 리마커블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2번 대사리, 4번 멋진기로, 5번 다이아 파워캣, 8번 리마커블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이역기수 이 리마커블을 가지고 좀 멋있는 전개를 해주기를 바라는 편성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5등급 연령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자웅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현 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과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 간의 한판 대결입니다. 이번 경주 이제 최고 인기마로 떠오는 마필이 8번마 플라이스타죠.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세 번을 나와서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을 했는데, 최근 마필의 걸음이 좀 살아나는 상승세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좀 편성은 기존에 싸웠던 마필들보다는 좀 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차피 국산마 5군에서 그렇게 강편성도 아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특별히 선행 경주를 주도할 마필이 없다라고 한다면 8번마 플라이스타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앞선을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8번마 플라이스타가 선행에 성공한다면 좀 좋은 전개도 예상이 되고요. 역시 선행 경합을 해볼 2번마 골드윙이 최근에 좀 걸음이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군 이후에 최근 두 경주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질주 습성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둘 다 1400m를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거리를 1300으로 줄였거든요. 여기에 하만식 기수 2번 게이트, 그리고 마땅한 선행마 없다. 그러면 8번마 플라이스타가 나갈 때 그 마필을 괴롭힐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골드윙이고요. 앞선 전개가 가능한 4번마 회두령도 아마 앞선에서 좀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4번마 회두령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 회두령이 데뷔 이후에 추천을 참 많이 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 모습을 보면서 이 마필이 이젠 한계에 왔구나. 이게 뭐 국산마 50 경주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계에 왔다. 이러면은 장래 기대치를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 제가 이번 경주가 제가 보는 편성 그리고 전개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혼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느 마필을 강하게 믿고 베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만만치는 않은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 장래의 발전 기대치라든가 질주 습성, 그러고 그 마필의 이 지금 현재의 상태, 이런 걸 다 종합을 했을 때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말은 10번마 월드레이서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그 다음 경주 그 승군전에서 인기 1위였지만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안 되면서, 그러니까 이 마필이 원래 순발력이 이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산마 5군에 딱 와서 좀 순발력 좋은 마필들과 붙어보다 보니까 경주의 흐름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역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안고 스타트도 거의 뭐 바닥에서 스타트를 했는데, 이 빠른 흐름의 경주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이 월드레이서가 지금까지 이 승분한 이후에서 어떤 두 번의 경주의 흐름보다 빠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월드레이서가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취입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는 이번 경주에 20번마 월드레이서가 전개의 이점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승부전을 갖는 마필이죠. 12번마 용암보스. 이 마필도 추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도 좀 붙여뛰는 마필인데, 다만 이번 경주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있지만 요즘은 솔직히 뭐 안게이트가 유리하다 뭐하다 지금 이렇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라고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감량의 이점을 안고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기세를 몰아서 갈 수 있다면 저는 월드레이서와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말이 12번마 용암보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인기마 접전 경주로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과연 어느 마필을 중심으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10번마 월드레이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0번마 월드레이서의 전개를 가지고 봤을 때 앞선에서 뛸 수 있는 8번 블라이스타와 2번 골드윙, 그리고 뒤에서 같이 올라올 수 있는 12번 용암보스까지, 이렇게 네 마필 정도가 좀 우승 가축을 벌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경주고요. 앞선 전결할 수 있는 4번마 회두령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마필의 컨디션이 좀 돌아왔다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8번마 플라이스타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5세 수말입니다. 5세인데 지금까지 3번뿐이 안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갈 길이 멉니다. 어쨌든 빨리빨리 나와서 빨리빨리 상금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2번마 골드윙, 8번마 플라이스타, 10번마 월드레이서, 12번마 용암보스,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어차피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마필을 중심으로 베팅을 할 것이냐인데, 저는 현재로 봐서는 10번마 월드레이서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보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월말 경마예요. 월말 경마이기 때문에 인기마들은 있지만 그 인기마를 과신할 수 있는 그런 편성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5번마 라운더 타이거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대비 이제 3kg의 감량 이점을 났습니다. 자, 근데 이 라운더 타이거가 지금 승군전이죠. 직전 경주 이제 국산마 5군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물론 최근 우승, 준우승을 계속해서 거뒀고 또 경주거리도 1400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경주거리 경험도 어느 정도 있고요. 또 이번 경주 앞선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감량 이점까지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이 5번마 라운더 타이거,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마피를 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경주가 호납군 외산마와 같이 뛰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 라운더 타이거가 진정한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4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좀 강해진 편성에서 적응할 수 있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유리한 거는 전개가 유리한 거죠. 앞선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 라운드 타이거의 그 선행을 좀 막아볼 수 있는 말이 8번마 두선몽곤입니다. 자, 이마필이 직직전 경주에서 인기 1위를 차지하고 스타트에서 박태종 기수가 낙마를 했죠. 그러면서 이 박태종 기수가 많은 욕을 먹었는데, 솔직히 낭만 기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직전 경주 역시 박대종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인기마였지만 인기 부응은 못했습니다. 스타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직전 경주의 모습으로 봐서는 스타트에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나오는 조교 모습을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5번마 라운더 타이거, 8번마 두손몽곤이 두 마필이 인기마가 될 거고요. 저는 솔직히 조교 상태로 보면 3번마 광해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이 7,300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마필이죠. 고가의 마필인데, 그리고 3세 수말이고요. 작년 10월 달에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이제 휴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4월 달에, 그러니까 4월 초죠. 4월 초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출발은 좀 주춤했지만 근성으로 따라붙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때 우승을 차지했던 말이 퀵클리선인데, 이 퀵클리선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경주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이번 경주에 대비한 그 훈련 상태가 저는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최보면 기수 최근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마필의 컨디션으로 봤을 때 저는 3번마 광해가 이번엔 좀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 스타트가 과연 어떨 것이냐가 문제기는 한데 게이트의 이점으로 스타트가 어느 정도만 된다면 마지막 끝걸음 직선주로에서의 한 발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인 5번 라운더 타이거, 8번 두손몽군, 3번 광해, 이 인기마 세마피를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전 경주 좀 살아난 모습을 보였던 7번마 문학태핏, 이마필도 지금까지 이제 4번을 나와서 3착만 한 번을 거둔 마필인데 슬슬 마필이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요, 제가 여기서 좀 노리는 마필 하나가 있습니다. 11번마 제다이포스. 이 마필은 아마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데뷔 전부터 제가 추천을 계속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 마필이 3번을 뛰었는데 3번 다 적중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 마필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데뷔전에서는 순발력을 발휘해서 앞선을 장악했지만 마지막에 걸음이 모자랐고요. 그 다음 경주에서는 선의권에서 전개를 했는데 좀 밋밋한 모습을 보였고 그 당시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랐던 경주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는 초반에 스타트가 좀 안 좋았죠. 근데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힘은 상당히 좋았는데, 저는 이 당시에 그때도 이제 11번 게이스트였어요. 제다이 포스가 그냥 입상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마지막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발이 좀 아쉬웠는데, 자, 이현종 기수가 이번 경주에 대비한 조교를 상당히 좀 강하게 시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글쎄요, 5번마 라운더 타이거가 강하게 선행을 좀 끌 가망이 높은 경주인데, 저는 이현종 기수가 21번마 제다이 포스를 가지고 선행 승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마들을 보내놓고 아예 그냥 외곽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그러니까 이현종 기수가 요즘 성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서두르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 됩니다. 좀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대신에 앞선의 마필들과의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너무 떨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직선주로에 들어설 수 있다면 이번 경주 거리가 1400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마필이 초반에 서둘러서 선행 경합에 뛰어들면 저는 마지막 끝걸음이 살기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현종 기수가 저는 21번마 제다이 포스를 가지고 좀 컨디션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3번마 광해, 5번마 라운더 타이거, 8번마 두손몽군, 11번마 제다이포스. 이렇게 네 마필을 입상 가능 마필로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조그 상태 좋은 3번마 광해, 이 마필은 현장 컨디션 반드시 체크해야 되실 것 같고, 저는 이변이 일어난다면 11번마 제다이포스, 이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전체 12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혼합상군이나 국산 3등급 정도까지 올라오는 마필이라면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끈기 그리고 근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편성에 따라서 좀 갈리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으로 봤을 때 저는 앞선에 붙이지를 못하면 이번 경주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경주고요.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끝걸음이 그렇게 쉽게 죽는 그런 마필들도 아닙니다. 물론 막 경합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 마필들이 얽히고 설키는 그런 전개가 된다면 뭐 앞선이 싹 정리가 되고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바닥 추입을 하면서 멋있게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앞에서 좀 붙여 뛸 수 있는 마필 선에서 마지막에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 보는 마필이 2번마 퀴클리선, 3번마 글로벌시나, 10번마 마이티지 이렇게 세 마필입니다. 자, 퀴클리선은 좀 들쭉날쭉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순발력만큼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00m 단거리에서는 절대적으로 무시를 못하는 마필이죠. 다만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 이제 그 점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편성이 상당히 강해졌고 선행 경합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을 갔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에 비해서 5kg나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2kg의 부담 중량이라고 한다면 비록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좀 가벼운 발걸음을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선만 장악하고 나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도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3번마 글로벌 신화는 사이즈상으로는 약간 좀 떨어져 보이고 최근에 기세가 좀 한풀 꺾인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역시 4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죠. 여기에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좀 붙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10번만 ITG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착순권에 늘 들어오는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뒷심까지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근성 부족이죠. 그렇기는 한데 어느 편성에 내놔도 이 마필은 전개가 좀 자유롭습니다. 앞에 붙여 뛸 수도 있고 뒤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형구는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거죠. 지금까지 9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자, 문세영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비록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갔다. 요 정도의 단점은 좀 보이지만 어쨌든 장거리든 단거리든 저는 가리지 않고 전개에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 10번만 마이티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저는 상위군까지 좀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인기만 2번마 퀴클리선, 그리고 인기 1위를 차지할 10번마 마이티지, 이 두 마필의 능력도 믿고 좀 예상외의 승부가 될 수 있는 3번마 글로벌시나 이 마필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최대의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9번마 검포입니다. 자, 이 마필은요, 순발력, 그리고 근성, 이거는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마필에 비해서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직전 경주였죠.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이 검포가 1200m에서 앞선에 좀 붙여 나와서 앞선에서 막 뭉치면서 뛰었습니다. 그때 매니챔프, 검포, 머니챔프, 뭐 제다이, 뭐 이런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했는데 그 경합 속에서도 걸음이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 비인기 어, 배당판 백파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마필이 우승을 하면서 아주 고배당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결국은 이제 이마필이 인기마가 됐죠. 근데 졸전을 펼치면서 그것도 게이트 1번에서 선행을 못 가고 제주의 흑선이라는 엉뚱한 말이 느닷없이 튀어나가면서 이 검포가 힘 한 번 못 쓰고 놀다 보니까 결국은 고배당에 들러리를 서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이 9번막 검포를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선을 갈 수 있다면 버티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마필이 스타트에서 지금 이번 경주가 그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9번마 검포가 앞선을 가지 못한다 때문에 이번 경주 비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의 전개를 보는 거죠. 이 9번마 검포가 2번마 퀴클리선과 함께 앞선을 나갈 수 있다. 앞선에만 나갈 수 있다면 근성으로 버틸 수도 있답니다. 만약에 앞에를 못 나가고 뭐 늑발을 한다거나 또는 뭐 앞선의 마필들 보내놓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앞선에 붙여서 막 경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근성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배당, 이변 가능성을 좀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퀴클리선, 3번마 글로벌 신화, 9번마 검포, 10번마 마이티지,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이번 경주에서는 10번마 마이티지가 좀 안정적인 전력이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경주입니다. 전체 12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자, 보통 보면요, 이 월말 경마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편성표를 딱 받았을 때 인기마들이 선전하겠구나 라는 편성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면 인기마들이 졸전을 펼치고 의외의 복병마들이 막 선전을 하면서 막 고배당이 빠바방 터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요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말 경마라는 거를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들이 확 눈에 띄는 편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마선에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의외성을 갖고 있는 복병마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3번마 매직조이와 12번마 장산 포이즌,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보여진 걸음으로 봤을 때 솔직히 이 두 마필의 능력이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솔직히 한 수 위입니다.
특히나 이 12번마 장산 포이즌, 최근 계속해서 3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거의 똑같이 들어왔죠. 거의 동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착으로 들어왔는데, 아쉽게 이제 2착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같이 뛰었던 게 장산가드였고요. 오늘 나오는 시선 집중 매직조이와 같이 뛰었었습니다. 자, 직전 경주 매직조이가 상당히 아쉬웠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좀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후에 마지막 끝걸음을 좀 보이는 마필인데, 연속해서 1700을 두 번을 나왔는데, 직전 경주 이제 국산마 5군에서 2착을 차지하고 직전이 승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승군전에서는 좀 선전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그 당시 이현종 기수가 이 매직조이의 어떤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 매직조이가 그 당시에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분명히 한 발을 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죠.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번 경주 문성혁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만 매직조이가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12번마 장산 포이즌이 좀 앞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번마 매직조이가 따라가는 전개, 그래서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으로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다. 근데 다만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이번 경주가 1700m 경주입니다. 1700m 경주인데 외곽 게이트에 있다. 엄청 불리한 겁니다. 아무리 문세영 기수라 하더라도 초반에 어쩔 수 없이 힘을 써야 돼요. 이 장산 포이즌도 좀 앞선에 가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무리하게 힘을 써야 되고,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2.5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초반에 힘 한 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이번 경주에 그러니까 순발력이 그렇게 막강한 마필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도 2번마 사람이라는 별, 이 마필이 지금 부산에서 올라온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엉뚱하게 막 초반에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도 나옵니다. 원래 그런 마필이 아닌데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좀 선행승부로 재미를 봤었던 8번마 스타블레이드도 아마 이번 경주 앞선에 좀 나갈 것으로 보이고, 9번마 조이풀 K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발주가 안 되면서 뒤에서 놀고 있는데, 이 마필도 좀 앞선에 붙여뛰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다비드 기수가 초반에 좀 서두를 가망이 높죠. 이렇게 될 경우에 12번마 장산 포이즌이 초반 상당히 좀 고전할 가망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저는 장산 포이즌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당연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행을 고집한다면 어려운 승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세영 기수잖아요. 그렇게 무리한 전개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차라리 만약에 12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이제 선행을 트라이를 하겠죠. 하는데 그게 좀 무리한 승부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문세영 기수 정도 된다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필의 능력도 앞서고 기수의 능력도 앞선다라고 한다면 불리한 건 외곽 게이트라는 거 딱 한 가지 뿐이 없기 때문에 장산 포이즌이 여기서는 거의 충마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3번만 매직조이와 12번 장산 포이즌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매직조이가 조금 기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과 추임력을 다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문성혁 기수가 마지막에 좀 매서운 말머리를 하게 되면 마지막 추임력은 좀 막강한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월말 경마거든요. 월말 경마에선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인기마들이 손잡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는 최대의 복병마는 7번마 드림맥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제가 이 드림맥스를 좀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700m라는 경주거리의 특성으로 봤을 때 앞선에서 좀 붙여뛸 수 있다면 이 마필이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두 경주 1400m, 1800m를 뛰었습니다.
근데 뭐 1800m에서 명암도 못 내밀었고요. 1400m 직전 경주에는 좀 외곽 게이트라는 불리함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 전 경주를 보시면 국산마 5군 시절에 1700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기록을 보였고, 매직 조이도 이겼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마 드림맥스,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량에 이점도 안 왔죠. 그러면 안쪽 게이트에서 좀 차분한 말몰이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마지막 끝걸음 살려낼 수 있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앞에 붙여야 됩니다. 만약에 뒤에 쳐져서 뒤에서 바닥 추입으로 날라오겠다? 이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인기마인 10번마 시선 집중. 자, 이마필이 글쎄요. 저는 이마필이 솔직히 왜 인기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 장산 포이즌에 이어서 이제 3착을 차지했다. 그리고 매직 조이를 이겼다. 이런 점을 좀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붙었을 때 또 그럴 것이냐? 또 그럴 수 있다면 그건 능력만한 얘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고요. 자, 저는 직전 경주 좀 인기를 끌고 졸전을 펼쳤던 11번마 빅토리카. 이 마필이 일단 이 임다빈 기수 상당히 마필을 잘 타는, 그러니까 장래가 상당히 촉망되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수키 스탁지를 띄고 이제 그 감량의 이점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고전을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나름 열심히 잘 타고 있습니다. 자, 이 빅토리카가 직전 경주 인기 2위였거든요. 근데 초반에 스타트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거리를 좀 극복을 못 했는데, 그렇다고 뭐 1착을 한 마필과는 착차가 조금 있었지만 2착 한 말, 3착 한 말과는 거의 착차 없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근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아마 임다빈 기수도 좀 강하게 앞선에 붙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 서울 8경주 3번마 매직조이, 7번마 드림맥스, 11번마 빅토리카, 12번마 장산 포이즌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이 중에서 뭐 가장 그 능력이나 기수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건 12번마 장산 포이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1700m 경주 거리에서 과연 이 12마필이 뛰는 편성에서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머릿속에 잘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서울 구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800m 2등급 연령 오픈 별점 A형의 경주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뭐 스포츠 조선배에 출전을 했었던 1번마 매니스피드, 4번마 치프인디, 5번마 대한질주, 이 세 마필의 능력이 앞선다라고 봅니다. 물론 경마라는 게 뭐 능력만 갖고 되는 거는 아닙니다. 뭐 그날의 마필 컨디션이라든가 또는 뭐 기수의 기승술, 그리고 주로 상태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서 치프인디를 제외하고 배팅한다? 거꾸로 대한질주를 제외하고 배팅한다? 1번마 매니스피드를 제외하고 배팅한다? 저는 이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마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솔직히 배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주입니다. 뭐 경마라는 게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말이 들어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배팅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세 마필의 능력을 좀 높게 보는데, 이 세 마필이 이번 편성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뭐냐면, 인기마 세 마필의 질주 습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기마 두 마필이 질주 습성이 비슷하다, 둘 다 선행이다, 그러면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경주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죠. 5번마 대한질주가 당연히 선행을 빼버릴 거고요. 1800m, 직전은 2000m였거든요. 1800m라면 저는 충분히 버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역시 치프인디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사코노 이후 직선주로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대한질주와 경합을 벌일 마필이고,
치프인디가 올라올 때 같이 따라 올라올 수 있는 1번마 매니스피드 정도가 좀 붙을 수 있지 않느냐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요, 4번 치프인디, 5번 대한질주 이 두 마필의 단방입니다. 단방 승부에 혹시나 이 두 마필 중에 어느 한 마필이 컨디션이 좀 별로다 라고 한다면 대안으로 매니스피드를 찾는 거였고요. 이 세 마필 중에서 뭐 두 마리가 다 빠진다, 어느 한 마필만 들어올 것 같다, 이러면 배팅 포기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 1번 매니스피드, 4번 치프인디, 5번 대한질주, 인기마 세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인기마 세 마필을 놓고 뭐 조합수 3개, 4개 가면 답 없습니다. 마필의 상태를 보고요. 저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마필의 상태가 뭐 비슷비슷하다면 4번마 치프인디, 5번마 대한질주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가 될 가망이 높고요. 특히나 저는 전개에 지금 이점을 안고 있는 5번마 대한질주가 이번에는 치프인디를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편성입니다.